시군의회 의장당 선거 과정에서 혈서가 등장하고 돈 봉투가 돌려지는 비리에 지방의회 과도한 특전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지하수 관정 업무와 관련해 정부 보조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장마에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다 인공폭포가 넘쳐 아파트가 침수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규모 축제 입장료를 내고 마을 화폐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관람객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방자치의 뿌린 지방의회가 요즘 의장당 선거 과정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져 새누리당은 특별 진상조사까지 나섰습니다. 특히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나눠먹기를 약속하는 혈서가 등장하고 특정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돈 봉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는 덴마크 한 국회의원. 덴마크 국회의원에게는 관용차나 운전기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자동차 주차장은 없고 자전거 주차장만 빼곡합니다. A lot of people who work here ride their bikes, and I would say perhaps a third of the parliamentarians. There's a lot of people biking. 국회의원 사무실도 2명이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사뭇 다릅니다. 지방의회 의장만 돼도 넓고 화려한 사무실을 혼자 사용합니다. 도의회 의장의 경우 5급 비서실장, 6급 수행비서, 비서실 직원 2명, 운전기사 1명 등 의전 담당 공무원만 5명입니다. 여기다 고급 관용 차량과 매월 4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도 관용차의 수행비서, 기사, 비서실 직원은 기본이며 업무 추진비도 매월 200만 원입니다. 의전 서열도 단체장 다음으로 2번째로 대우를 받습니다. 군의회라고 하는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어떤 직업이라든지 개인의 출세,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 같은 과도한 특전에 경남 지역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의장 선거가 비리로 얼룩지자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먼저 한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해부해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혹은 또 진위에 따라서 처결을 하고 이 같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갖가지 방법으로 가로채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다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일양 산골 마을의 한 지하수 관정. 가뭄때 농업용수를 쓰려고 설치한 겁니다. 지하수 관정은 5년마다 청소 등 관리가 필요해 밀양시는 관정 관리를 농어촌 공사에 맡겼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직접 관정을 관리하겠다 해놓고는 사실은 초저가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게다가 공사 직원이 직접 업무를 도맡는 것처럼 꾸며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챈 보조금은 고스란히 농어촌 공사의 영업이익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직원은 하도급 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 보조금 8억 원을 가로채는 걸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사 결과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공기업으로서 정직함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렇게 보조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농어촌 공사 직원 53살 신모 씨와 민간업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거제 한 아파트에서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에 인공폭포가 넘쳐 승강기는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침수됐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시설물 점검을 요청했지만 거제시는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10분당 21mm의 비가 내린 지난 2일 발생한 일로 아파트 단지 곳곳이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현관 앞 자전거 보관소도, 지하 주차장도 물바다입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좀 못 살겠어요.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아파트 건설사가 거제시에 기부 체납한 인공폭포의 배수시설이 막혀 화를 더 키웠습니다. 입주민들은 앞서 장마가 오기 전인 지난달에 거제시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부 체납된 시부지니까 너가 이제 장마도 온다 하는데 시설물 점검해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무런 답변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입주민들은 또 있을 폭우에 대비해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아파트 입구를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집중 호우 탓으로 원인을 돌립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거라. 근데 이번에만 이른바 막혀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리 물이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장맛비 집중 호우가 예보된 내일, 주민들은 올여름 장마를 어떻게 넘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인구 7만 명이 안 되는 함안군에 지난해 여름 20여만 명이 찾은 대표적인 여름꽃 해바라기의 명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입장료를 마을 화폐로 받아 농민들은 손수 재배한 특산물을 팔고 관광객들은 꽃을 보며 힐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마을을 해바라기 400만 송이가 둘러쌌습니다. 노란 해바라기 물결이 푸른 하늘과 맞닿아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해바라기 꽃밭 속 꿀벌이 부지런히 오가고 소중한 추억을 담는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해처럼 밝은 미소가 어립니다. 페이스북에서 보게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해바라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첫 해 10,000명이 찾았던 작은 축제는 3년 만에 22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가 됐습니다. 일주일째 맞는 날 한 8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우중이었던 날도 있었던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다라고. 지정된 곳에서 화폐처럼 사용 가능하십니다. 동산물권으로 가보세요. 올해는 마을 화폐도 도입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입장료 3,000원을 내고 받는 마을 화폐로 간단한 음식이나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밥값으로 마을 화폐를 사용했고요. 입장료랑 밥값이 2배로 안 들어서 입장료를 해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쇠락해가던 농촌의 작은 마을에 활기를 되찾아준 해바라기 꽃밭이 지역 축제의 모범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쓰레기 발언에 대해 여영국 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자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여영국 의원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정장소 홍준표 경남지사 비서실장은 오늘 여영국 의원이 집회 신고 없이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지난 12일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지지 발언을 했다며 집회 및 시위법 위반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2차 고발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STX 조선해양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법률상 관리인을 포스텍 재무담당 상무로 정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포스텍은 매출액 70%를 의존하던 STX 조선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거래회사 600여 곳에 240억 원을 못 주게 되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창원시가 옛 창원과 마산, 진해 등 권역별로 스포츠센터를 조성합니다. 창원시는 창원권인 남양동에 빙상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동부 스포츠센터를 오는 11월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산 월영동에는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지상 5층 규모의 마산 종합스포츠센터가, 진해 청안동에는 헬스장 등을 갖춘 용원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에 준공됩니다. 2016 창원 ICT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과학체험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무한상상과 ICT의 만남을 주제로 13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가 참가해 3D 프린터와 로봇 등을 전시합니다. 또 LED 장수풍뎅이 만들기와 가상현실 체험 등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경남교육청이 감사 분야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채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2월 5급 감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감사 분야의 근무에 자격 갖춘 2명은 불합격하고 자격이 없는 교사 출신을 합격 처리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불량한 업체로 경남에서는 한림건설과 삼성중공업이 포함됐습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과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을 평가한 것으로 시공능력 100위까지를 본 1군 건설업체 가운데 한림건설과 삼성중공업이 하위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 화재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가 11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은 1,7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 증가했는데 대부분 고령층으로 인해 주택 화재 때 노인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